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조례 없이도 올해 서민자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함안군은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다른 시군들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올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해와 진주 등 일부 시군의회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고 경남 시군의자협의회도 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터가 부족해 창원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는 입주 예정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간 놀고 있는 창원 산단의 공장 터가 창원 종합운동장 면적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 산업단지의 빈 땅입니다. 세아 창원 특수강은 땅을 산 지 4년 만에 이곳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1,000억 원, 완공되면 3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발전 설비라든지 원자력, 이런 쪽, 그다음 우주 항공, 저희가 시장을 개척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만들고 있는 제품은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에는 아직도 활용 계획이 없이 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터가 40만 제곱미터, 창원 종합운동장 면적의 10배나 됩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이유로 땅을 갖고 있기만 할 뿐 적극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원시는 이 같은 빈 땅에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빈 땅을 전면 조사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고 매물로 나올 경우 창원시가 다른 기업에 알선도 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년간 면제해주고 있고 임대료는 최소 50%에서 100%까지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또 중소기업에는 투자 금액의 최고 12%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창원 산업단지 공장터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사천시 노룡동에서 76살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한 가스 충전소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82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안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마을 주민인 이들은 사천시에서 열렸던 축제를 관람하고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오후 6시 반쯤 진주시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58살 신모 씨의 화물차와 49살 이모 씨의 승합차가 충돌해 운전자 신 씨를 비롯해 6명이 다쳤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은퇴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은퇴금융교육이 첫 발을 떼는가 하면 은퇴자들을 붙잡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강석정 씨는 요즘 들어 노후 자금이 걱정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주택뿐 은퇴와 함께 정기소득이 끊기자 생활비와 여가비가 부담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기도 좀 힘들고 요즘 세대에서는 그래서 좀 편하게 걱정 없이 어떤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길이 없나. 강 씨처럼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교육장에 모였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마련된 은퇴금융교육은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조기에 신청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적절한 투자 상품과 비상금 관리 요령이 무엇인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주택연금을 비롯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활용 방법, 이런 것이 궁금하시더라고요. 금융기관도 은퇴금융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은행들마다 매년 2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붐 세대를 새로운 수익 시장으로 보고 은퇴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현재까지 100여 명 넘게 배출해 영업점에 배치했습니다. 재무 상태나 그다음에 투자 성향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은퇴 설계, 종합설을 구축을 해서 고령화 속에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려는 실버 세대가 늘면서 은퇴 금융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다음은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일본 야마구치시를 흐르는 강에 은어치어를 방류했다는 소식 등을 시민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시를 흐르는 니호강.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은어 치어를 방류합니다. 방류된 은어는 5cm 크기로 5,000마리입니다. 어린이들은 잘 자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은어가 헤엄치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방류된 은어는 오는 9월쯤 25cm 크기로 자란 뒤 강의 하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은어 방류는 강을 지켜온 옛사람들의 노력을 전하기 위해 24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綺麗なままで鮎が成長できる川になってほしい. 다다미로 만들어진 일본 이와쿠니성 모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형성은 일본 전통 문화인 다다미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야마구치 현청에 만들어진 이 모형성은 다다미 장인 등이 넉 달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다다미성은 높이 1m 43cm, 길이 1m 35cm 크기로 이와쿠니성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특히 성의 도면이 없어 사진을 찍고 눈으로 살펴보며 정확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シャチホコから全部でしょ。イグサかなんかでね作られてるからね。素晴らしいと思いました。 다다미 이와쿠니성은 한 달여 동안 야마구치 현청 1층 로비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의 수사 과정에서 홍 지사의 금품 수수 정황을 복원했고 1억 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혐의로 이번 주 초쯤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비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중엔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위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오른 모습인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18도, 밀양이 19도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엔 조금 서늘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 진주가 18도, 합천이 1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또한 거창과 합천, 함양과 산청 등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욱더 여름의 문턱에 다가서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은 곶감과 사과 경매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창녕군은 우포 따오기 방사에 대비한 야생 서식 적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따오기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진주시는 한국실크연구원과 함께 지역 실크 업계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밀양시는 영농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촌 일손 돕기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경남 지역의 가계대출은 42조 5,200여억 원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3조 4천여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의 가계대출이 21조 8,500여억 원으로 예금은행 가계대출 20조 6,600여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경남 선수단은 153명이 참가합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 경남은 육상과 수영, 보치아, 플로어볼 등 10개 종목에 선수 77명과 임원 76명이 참가해 금 15개, 은 15개 등 55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세 종목인 육상과 볼링, 플로어볼 등에서 메달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 국제사격장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36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격대회에 참여한 선수단이 지출한 숙박비와 음식료비, 오락비만 3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또 고용 등 간접 유발 효과를 고려한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